안녕하세요. 플레오스 커넥트 SDK 발표를 맡게 된 임채우입니다. 이번 시간은 플레오스 커넥트 SDK에 대해 오버뷰를 진행한 후에 각 SDK별로 간단한 설명 및 샘플을 통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DK를 만들게 된 배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세션에서 모바일 앱을 차량용 앱으로 포팅하는 법을 설명드리셨을 텐데요. 모바일 앱을 차량용 앱으로 포팅하다 보면 생각보다 많은 제약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글 플레이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퓨즈드 로케이션 API 같은 경우에는 차량에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 경우에 그 차량에 대한 정보 및 제어도 제약에 막혀서 사용하기가 어려울 경우도 많고요. 저희는 이러한 제약을 넘어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고 또한 퍼미션 제약에 막혀서 사용할 수 없는 기존 API들을 확장하여 자동차를 또 하나의 모바일 디바이스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SDK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럼 플레이오스 커넥트 SDK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플레이오스 커넥트 SDK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인 비이클 SDK, 컴퍼니언 SDK, 클라우드 SDK 이렇게 총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먼저 이번 세션에서는 인 비이클 4개 그리고 컴퍼니언 SDK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 비이클 SDK는 제가 계속 설명을 할 거고요. 컴퍼니언 SDK는 다음 발표자이신 최세찬님께서 발표해 주실 예정입니다. 이제 인 비이클 SDK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인 비이클 SDK는 비이클 SDK, ADAS SDK, 퓨즈드 로케이션 SDK 그리고 내비 헬퍼 SDK 이렇게 총 4가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이클 SDK입니다. 비이클 SDK는 앞으로 설명드릴 SDK 중에서 가장 많은 기능을 갖고 있는 SDK입니다. 총 17개 카테고리와 그리고 약 200여 개의 확장 API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추가될 예정이고요. 비이클 SDK는 구글에서 제공하는 안드로이드 카 라이브러리를 확장한 SDK로 카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하지 않는 기능과 그리고 제공하더라도 퍼미션에 막혀 사용할 수 없는 기능을 확장해서 만든 SDK입니다. 예를 들면 여기 보이시는 도어 API 같은 경우에는 그 문이 열려 있는지 아니면 닫혀 있는지 상태를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문을 열고 닫는 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 H백 공기 조절 API인데요. 공기 조절 API 같은 경우에는 히터나 에어컨을 끄거나 켤 수 있고 그리고 실내 온도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트 API 같은 경우에는 차량의 좌석을 움직이거나 아니면 높낮이를 제어할 수 있고요. 스티어링 휠 API 같은 경우에는 흔히 핸들이라고 불리는 스티어링 휠의 움직임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좀 많은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운전자가 좀 운전을 과격하게 한다거나 그럴 때 스티어링 휠 움직임을 감지하여 여러 가지 그 알람이나 이런 경고등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또한 주차 상태에서는 여기 보이시는 브레이크 API를 통해 같이 사용하여 주차 상태에서 레이싱 게임을 개발하거나 아니면 뭐 초보자들을 위한 그 가상 운전 시뮬레이터 같은 것도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기능을 갖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개발자 여러분께서 킬러 앱을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SDK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ADAS SDK입니다. ADAS SDK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총 5개, 크게 5가지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능을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트랙트 오브젝트인데요. 트랙트 오브젝트는 쉽게 말해서 주변 사물을 감지할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 주행하는 중에 내 옆에 트럭이 지나간다거나 아니면 버스가 지나간다거나 아니면 오토바이가 지나간다거나 아니면 뭐 앞에 횡단보도가 있다면 사람이 이제 지나간다거나 그런 것들을 감지할 수 있는 API인데요. 제가 운전을 하다 보면 이 기능이 좀 유용했다고 생각했던 게 뭐였냐면 주변에 갑자기 그 운전하다 보면 오토바이가 확 지나가 갖고 제가 운전할 때 좀 당황하는 경우가 많은데 미리 오토바이가 오는 걸 감지할 수 있어서 그게 좀 유용했습니다.
다음은 로컬 맵입니다. 로컬 맵은 차선 정보와 그리고 신호등 정보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신호등 정보 같은 경우에는 운전을 하시다 보면 가끔 이제 신호가 바뀌었는데 출발을 하지 않고 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위한 그 "신호가 바뀌었다. 파란불이 됐다."라고 음성으로 알려주는 기능을 개발할 때 유용할 거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워닝 API입니다. 워닝 API는 근접 경고, 충돌 경고, 그리고 차선 이탈 경고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 차선 이탈 경고는 60km 이상에서 깜빡이를 켜지 않고 차선을 벗어나게 되면 나오는 경고입니다. 플래닝 기능은 트라젝토리, 쉽게 말해서 차량이 어디로 이동하는지를 알려주는 API고요. 그리고 레인 체인지, 차선 변경에 대해서 알려주는 기능입니다. 차선 변경은 이게 생각보다 이게 내비게이션 개발자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내비게이션과 연동하면 되게 좋은 기능이 만들어지는데, 저희가 초행길을 운전하실 때 보면 굉장히 어려운 게 뭐냐면 그 초행길에서 어떤 차선으로 가야 될지 그거에 굉장히 헷갈릴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이 레인 체인지 기능과 같이 내비게이션이 연동이 되면 오른쪽으로 두 칸 차선을 변경하세요, 이런 기능을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지금 개발한 내비게이션에서도 이 동일한 기능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토 파킹 기능인데요. 지금 ADAS SDK에서는 이 기능이 지원되지 않고 있고요. 현재로서는 파킹 슬롯 그리고 파킹 스테이터스, 그러니까 어 어디에 주차가 가능한지 그리고 현재 주차 상태가 어떤지에 대해서 지금 제공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 소개드릴 SK는 퓨즈드 로케이션 SK입니다. 앞서 한번 제가 구글 플레이 서비스에서 사용되는 퓨즈드 로케이션 API는 차량에서 사용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걸 대체하기 위해서 차량에서 사용할 수 있는 퓨즈드 로케이션 API SDK를 만들었습니다. 차량용 퓨즈드 로케이션 SDK는 GPS 그리고 자이로스콥, 가속도 센서, 방향 센서, 그리고 휠 속도 센서 등을 이용하여 기존보다 훨씬 정확한 위치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GPS가 동작하지 않는 터널이나 아니면 지하 주차장 등에서도 데드 레코닝 기술을 이용하여 기존보다 훨씬 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요. 위도 경도뿐만 아니라 차량의 방향이나 또한 알티튜드, 즉 고도 정보까지 같이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개발자 여러분들이 좋은 앱을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SDK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SDK는 내비 헬퍼 SDK입니다. 내비 헬퍼 SDK는 내비게이션으로부터 정보를 가져오거나 내비에 뭔가 요청을 할 때 쓰는 SDK인데요. 차량에 빌트된 내비게이션 말고도 T맵, 카카오 지도, 카카오 내비, 네이버 지도 등을 다양한 내비게이션들에게 따로따로 구현하지 않고 한 번의 구현으로 연결하는 것을 목표로 개발된 SDK입니다. 대표적인 기능은 라우팅 기능, 그러니까 목적지를 설정하고 취소하는 기능이 있고요. 그다음에 웨이포인트, 경유지를 설정하고 취소하는 기능이 있고, 루트 옵션, 이거는 그 고속도로 우선으로 주행할 안내를 받을 건지 아니면 최단 거리 옵션으로 안내를 받을 건지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턴 바이 턴 가이던스 같은 경우에는 운전을 해보신 분들은 많이 겪으셨을 텐데, 만약에 500m 앞에서 좌회전을 하세요, 아니면 2km 앞에서 2km까지 직진입니다, 이런 걸 알려주는 기능입니다. 그 외에도 많은 내비게이션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현재 주행하는 도로의 그 제한 속도가 50이다 아니면 60이다 이런 정보도 제공하고요. 그리고 가까운 충전소 정보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4개의 SDK를 모두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헬로 월드를 통해서 각 SDK를 한 번씩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만들 앱은 그 앞에 저기 핸즈온 세션에 가서 보시면 그 비이클 세션에서 볼 수 있는 안전운전 점수 계산기라는 앱입니다. 이 앱에다가 여러 가지 기능을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추가할 기능은 비이클 SDK를 통해서 스티어링 휠 움직임을 감지할 기능입니다. 스티어링 휠 움직임을 감지하여 운전자가 부주의하게 움직이는지를 감지하여
알려주는 기능입니다. 우선 get 스티어링 휠 API를 호출하여 스티어링 휠 API를 사용할 준비를 하시고, 그 다음에 스티어링 휠 앵글 리스너를 선언하셔서 온 스티어링 휠 앵글 업데이트라는 콜백을 받아올 수 있습니다. 이 콜백에서는 앵글 값을 받아올 수 있는데요. 여기 먼저 저희는 이제 앵글 값이 제대로 오는지 로그를 한번 찍어 보도록 하고, 그 밑에 스티어링 휠 앵글에 대한 처리를 코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레지스터 휠 앵글이라는 여기 API에다가 리스너를 등록해 주시면 완료가 됩니다. 우선 이게 잘 동작하는지 한번 테스트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앱을 개발하면서 기능을 하나하나 구현할 때마다 모든 걸 차량에 가서 다 테스트할 수는 없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준비한 에뮬레이터나 데브박스가 지금 앞에 전시되어 있는데요. 이 에뮬레이터나 데브박스를 통해서 테스트를 하시는 게 훨씬 더 편리하고 간편합니다. 여기 보이는 모의주행 시뮬레이터는 그 핸즈온 세션의 비이클 세션 가보시면 확인할 수 있는데요. 가상으로 에뮬레이터나 데브박스에다가 커맨드를 입력하는 앱입니다. 지금 스티어링 휠 조작 커맨드가 보이시는데요. 이걸로 간단하게 한번 입력을 해보시면 아까 찍은 로그가 잘 보이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스티어링 휠 API는 여기까지 테스트하도록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내비 헬퍼 SDK입니다. 내비 헬퍼 SDK는 아까 그 보셨던 그에서 좀 여러 가지 버튼이 생겨났는데요. 목적지 설정과 목적 취소 그리고 -1이라는 텍스트 필드가 생겼습니다. 우선 목적지 설정이라는 저 버튼에 그 목적지 설정 기능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비 헬퍼 SDK 인스턴스를 생성하시고 내비 헬퍼에서 제공하는 리퀘스트 라우트라는 API를 호출하시면 됩니다. 리퀘스트 라우트 API는 라우트 인포라는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는데요. 라우트 인포는 또 안에서 위도와 경도를 받아서 코딩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 저희는 판교역이라는 곳을 목표로 설정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해당하는 위도와 경도 값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내비 헬퍼에서 그 목적지 취소는 굉장히 간단한데요. 내비 헬퍼 인스턴스를 만드시고 캔슬 라우트 API만 호출하시면 구현이 끝납니다. 그럼 이 두 가지 기능이 잘 동작하는지 한번 에뮬레이터나 데브박스에서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게 영상인데요. 영상을 한번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상이 시작하면 목적지 설정 버튼을 누르시면 내비게이션에서 지금 판교역을 향한 이제 어떻게 그 경로를 지정할 건지, 뭐 추천이라든가 자율주행 우선, 아니면 고속도로 우선 이런 옵션들을 지금 설정하는 화면이 나왔고요. 여기서 이제 옵션을 선택하고 안내를 시작하게 되면 목적지 설정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목적지 취소 버튼을 너무 빨리 지나가는데 잠깐 다시 돌리겠습니다. 목적지 취소 버튼을 누르면 아까 지금 설정한 목적지가 취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금 저희가 지금 개발했던 것들이 잘 동작하는지 확인이 되었고요.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표지드 로케이션 SDK를 사용해서 위치 정보를 가져오는 걸 확인할 텐데요. 아까 보았던 여기 -1이라는 텍스트 필드가 이제 이번에는 0km라는 텍스트 필드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저희가 아까 설정했던 목적지, 판교역을 설정한 목적지에서 현재 내가 있는 목적지를 기준으로 직선거리가 얼마인지를 한번 계산하는 코드를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퓨즈드 로케이션 SDK 인스턴스를 생성하시고요. 그리고 아까 스티어링 휠 API처럼 퓨즈드 로케이션 리스너를 선언해 주시면 됩니다. 퓨즈드 로케이션 리스너를 선언하신 후 온체인지 콜백에서 로케이션 데이터를 받아서 위도 경도 직선거리를 구하는 하버사인 공식을 통해서 현재 그 직선거리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구현하신 리스너는 레지스터 퓨즈드 로케이션 콜백에 등록해 주시면 구현이 완료됩니다. 한번 그것도 잘 동작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브박스에서 이 테스트를 진행하시려면 우선 모의 주행 데이터를 주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모의 주행을 해봐야 됩니다.
이 테스트 방법은 에이다스 핸즈온 세션에 가시면 확인할 수 있는데요. 데브박스와 에뮬레이터에는 AD 데이터 프로바이더라는 커맨드가 있습니다. 그 커맨드를 통해서 모의주행 데이터를 주입합니다. 그리고 그 주입한 데이터를 가지고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그 가상 주행이기 때문에 내비게이션 동작을 하지 않습니다. 한번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판교역 목적지를 향해서 계속 그 거리가 바뀌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다음은 마지막으로 ADAS SDK를 사용하는 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선 워닝 기능을 써볼 건데요. 워닝 기능에서 제공하는 세 가지를 다 한번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닝은 충돌과 그리고 차선 변경 그리고 근접 경고 이렇게 세 가지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각자 이제 그 처리를 할 걸 구현하고 서브스크라이브 워닝에다가 등록을 해주시면 끝입니다. 저희는 여기 그 각 충돌마다 저기 주행을 시작하세요 보신 저 박스에다가 경고를 출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모의 주행을 하려면 모의 주행 데이터를 주입하고 그 다음에 테스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의 주행 데이터를 주입한 영상입니다. 영상을 같이 보시죠. 일단 가상으로 저희는 이제 충돌 정보와 그리고 차선 이탈 정보를 넣었거든요. 이제 가상으로 넣은 데이터이기 때문에 일단 충돌을 하지 않았어도 이게 밑에서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진짜로 차량에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상을 보기 전에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실제 주행을 하면서 이 영상을 찍었고요. 실제 그 차량에 있는 디스플레이에다가 연결을 해서 스크린 캡처로 영상을 녹화하였습니다. 총 영상 이게 주행은 13분 정도 되는데요. 13분을 다 보여드리긴 어려워서 저희가 중간중간 좀 빠르게 돌리는 화면이 있습니다. 이 운전은 이제 다음 발표자이신 최세찬님께서 운전을 해주셨고요. 실제 주행에서는 그 충돌 경고와 그 다음에 근접 경고는 사고를 낼 확률이 너무 높아서 제외하고 다른 경고만 일단 테스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목적지 설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어를 이제 그 파크 기어에서 D 기어로 드라이브 기어로 바꾼 다음에 핸들을 바로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에서 핸들을 확 꺾었습니다. 지금 확 꺾자마자 그 핸들 조작 부주의 감지라고 뜨는데요. 일단 저희가 스티어링 휠은 잘 동작하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 뒤로 이제 실제 주행을 이제 시작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그 위치 정보도 계속 바뀌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30배속으로 좀 돌려서 다음 경고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차선 이탈 경고를 볼 건데요. 60km 이상에서 깜빡을 켜지 않고 차선을 살짝 옆으로 가면 차선 이탈 경고가 나옵니다. 보이시죠? 실제 주행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지금 되게 조심조심 좀 설정을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목적지를 가고 있는데요. 저희가 목적지는 판교역 주차장이었는데 주차장을 들어가기가 좀 어려워서 그 근처에 좀 그 뭐지 정차 가능한 곳에서 잠깐 정차를 하고 마지막으로 촬영을 마쳤습니다. 처음 목적했던 것처럼 스티어링 휠 API 부조작 감지와 그리고 내비 목적지 설정 그리고 퓨즈드 로케이션의 위치를 감지 또한
ADAS를 통해서 워딩 경고를 모두 다 확인했고요. 이제 그 SDK는 다 완료됐고 그 다음 SDK인 카 액세서리 프로토콜 SDK를 설명할 예정인데요. 이 다음 발표자 최사찬님께서 해주실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카 액세서리 프로토콜 SDK를 발표하게 된 최대찬입니다. 기존 앞서 채훈님이 발표해 주신 SDK와는 달리 저희는 여러분들 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SDK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카 액세서리 프로토콜 SDK가 뭔지, 그리고 카 액세서리 프로토콜 SDK를 이용한 헬로 월드를 통해서 저희가 이 SDK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발표가 끝나면 여러분들의 프로덕트를 차의 액세서리로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카 액세서리 프로토콜 SDK란 다양한 기기들이 차량과 연동되어 차량의 현재 상태를 얻고 제어할 수 있게 만드는 SDK를 뜻합니다. 실제로 지금은 제한된 개발자들이나 기획자들만이 차량을 연동하거나 제어하여 상태를 갖고 올 수 있는데요. 저희는 이 생태계를 확장하기 위해서 카 액세서리 프로토콜을 개발했습니다. 실제로 프로토콜을 문서화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제공한다면 어, 쉽게 여러분들도 연결할 수 있겠지만 이 문서만 보고 개발하거나 혹은 이해도가 조금 낮아서 개발에 좀 오래 걸릴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는 이 러닝 커브를 극복하기 위해서 SDK를 만들었고 이를 배포하기까지 걸렸습니다. SDK는 실제로 플랫폼 OS 베이스나 랭귀지 베이스로 배포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카 액세서리 프로토콜 SDK를 사용하는 유저들, 즉 개발자들한테는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상태를 지금 제어하거나 혹은 상태를 가져올 때 다른 기기들이 별로 필요하지 않고 저희 SDK만으로 차량과 연동 혹은 제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해당 SDK를 활용하면 카 액세서리라는 생태계에 새로운 서비스 혹은 플랫폼이 출시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 실제로 지금 카 액세서리 프로토콜 SDK가 이런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조금 예제를 들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운전자 왼쪽에 있는 기기는 저희가 플러그 앤 플레이 서클 클러스터라고 정했는데요. 이는 차량의 정보를 받아와서 차량의 기어 정보를 운전자에게 노출하는 기기입니다. 두 번째 플러그 앤 플레이 버튼은 저희 플레어스 커넥트와 연결되어서 차량의 공조 상태를 제어하거나 혹은 앱을 키거나 끌 수 있는 PNP 버튼입니다. 마지막은 스마트폰 디지털 클러스터인데요. 어, 지금은 에이다스의 차량의 주행 정보나 내비게이션 정보들을 받아서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에 노출할 수 있지만 이것뿐만이 아니라 실제 스마트폰과 차량이 연결되는 파이프라인이 열렸다는 것을 조금 더 주의 깊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런 여러한 기기들이 차량과 연동이 될 때 차량은 여러 개의 파이프라인이 필요할까요? 아닙니다. 저희 차량에서 저희가 만든 카 액세서리 프로토콜을 이용하면 차량은 하나의 파이프라인으로 여러 개의 기기들과 연동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SDK에서 블루투스 연결만 지원하고 있는데 차후에는 네트워크 연결까지 같이 지원할 예정입니다. 저희는 세 가지 모드로 연결을 지원할 예정인데요. 첫 번째는 블루투스 연결, 그리고 네트워크 연결, 그리고 매뉴얼 연결이라고 하여서 여러분들이 SDK 차량 모바일의 환경이나 차량의 환경에 따라서 블루투스를 연결하거나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것을 SDK한테 일임하는 모드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SDK 내부에서는 기기를 인증하고 혹은 메시지를 암호화하는 로직도 같이 있는데요. 실제 개발자분들은 다른 걸 신경 쓰지 않고 플랫폼 OS나 랭귀지 베이스로 API 콜만을 통해서 차량과 연동하고 차량을 제어하며 상태를 가져올 수 있을 겁니다. 어, 지금 현재는 스마트폰 SDK인 안드로이드 SDK만 프리뷰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모바일 투 비클에서 띵스 투 비클로 확장하기 위해 저희는 띵스에 대한 SDK도 같이 지원할 예정입니다. 네. 지금까지 카 액세서리 프로토콜 SDK란 이런 것이구나라고 확인하셨고, 그러면 다음에는 이 SDK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조금 더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만들어 볼 앱은 디지털 클러스터 앱인데요. 실제로 기어 정보를 가져와 화면에 노출하고 속도 그리고 브레이크의 밟음 상태를 저희 앱 UI에 노출하는 앱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이 튜토리얼에 들어가기 앞서서 저희는 세 가지 키포인트를 조금 전달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차량과 나의 기기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연결된 상태에서 차량의 상태를 어떻게 내가 관리할 것인지, 그리고 내가 이 차량을 어떻게 제어할 것인지에 대한 이 튜토리얼의 세 가지 키포인트를 조금 염두에 두시면서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모든 기기 간 연결은 세 가지 상태가 존재하죠. 바로 커넥티드, 디스커넥티드, 커넥팅. 저희 클러스터 앱에서는 이 세 가지를 모두 UI로 그냥 표출해주고 있는데요.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이 차량과 지금 나의 기기가 연결되었는지 안 연결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까요? 바로 SDK의 블루투스 커넥션 스테이트라는 API를 활용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차량과의 연결 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블루투스 커넥션 스테이트는 SDK에서 정의한 데이터 커넥션 클래스에 디스커넥티드, 커넥팅, 커넥트 모두 이 세 가지 모두를 지원하며 여러분들은 이 상태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UI를 업데이트하거나 혹은 필요한 동작을 진행시키면 됩니다. 여기서 조금 특이한 점이 하나 보이죠? 저희는 onEach라는 플로우 오퍼레이터를 사용했는데요. 블루투스 커넥션 스테이트는 플로우를 리턴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플로우 오퍼레이터들을 모두 사용하여 이 블루투스 커넥션 스테이트를 관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디스커넥트 상태에서 커넥트 상태로 가는 커넥션 시퀀스가 필요할 텐데요. 그러면 저희 SDK에서는 이 커넥션 시퀀스를 어떻게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을까요? 네. 여기 보시면 커넥트 API라는 SDK에서는 커넥트 API라는 것을 지원합니다. 이 커넥트 API를 사용하면 실제로 커넥션 시퀀스를 그릴 수 있는데요. 이 API 커넥트 API 하나로 차량과 디스커넥트 상태에서 연결 상태까지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커넥트를 보면 조금 파라미터가 하나 보이죠? 저희 SDK는 N 대 M의 연결을 지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차량과 연결할 것이냐를 저희가 구분 지어줘야 되는데요. 그러면 내가 지금 연결할 수 있는 차량은 무엇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SDK에 Connected Car Devices라는 API를 사용하면 됩니다. 해당 API는 실제로 차량과 여러분들의 기기가 데이터 파이프라인이 열려서 통신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블루투스 OS 레벨에서 기기와 차량이 블루투스 연결이 되었고 이 연결된 것 중 내가 이제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만들 수 있는 디바이스들을 뜻합니다. 이번 이번 헬로 월드에서는 저희는 코틀린 오퍼레이터인 first를 사용하여 첫 번째 차량을 가져오는 걸로 예제를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커넥티드가 됐을 때 노출해야 될 UI들에 대한 정보들이 필요한데요. 저희는 여기서 세 가지 정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기어와 속도, 브레이크 정보인데요. 기어 정보는 옆에 보시다시피 현재 선택된 기어의 정보를 텍스트를 좀 크게 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속도는 속도의 게이지가 올라가거나 텍스트로 표현하거나 혹은 원의 크기가 커지거나 이 세 가지 형태로 존재하고 있고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용자가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빨간색으로 원이 노출되게 하는 기능을 넣었습니다. 그럼 이런 정보들을 저희는 SDK를 통해서 어떻게 받아올 수 있을까요? 네, 이것도 간단하게 비클 스테이트라는 API를 사용하면 됩니다. 이 비클 스테이트는 비클 스테이트 역시 플로우를 반환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플로우 오퍼레이터들을 사용해서 관리하고 핸들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는 지금 onEach라는 오퍼레이터를 통해서 스테이트 값을 받았는데요. 이 스테이트 값에는 스피드, 브레이크, 기어 값이라는 세 가지 항목이 존재하고 이를 업데이트함으로써 저희가 필요로 했던 UI들을 모두 노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클러스터 앱이기 때문에 세 가지의 정보만 제가 넣어놨는데 지금 실제로 SDK에는
창문의 열림 상태나 혹은 뭐 H백, 여러분의 공조 상태, 그리고 도어의 잠금 상태나 와이퍼가 현재 어떤 상태로 움직이고 있는지 정보들도 모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블루투스 커넥션 스테이트와는 조금 다른 오퍼레이터가 하나 붙어 있는데요. 바로 필터 낫 널입니다. 이 필터 널도 사실은 플로우에서 지원하는 오퍼레이터인데요. 여기서 보여주고 하고자 했던 거는 이 비클 스테이트는 차량과 어떠한 데이터도 연결돼 있지 않으면 널로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N 대 M을 연결을 지원하는데 이 비클 스테이터에서는 차량의 정보를 어떤 차량인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없는 게 안 보이죠? 네. 저 state.car device라는 걸 가져오면 실제로 이 지금 현재 내가 보내준 발행한 상태가 어떤 차량인 것인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쉽게 여러분들은 차량의 상태를 받고 여러분들의 프로덕트에 녹여낼 수 있을 거예요. 네. 마지막은 P 상태에서만 좀 볼 수 있는 버튼이 하나 있습니다. 네. 바로 창문을 열고 닫는 버튼인데요. 실제로 저희가 차량과 연결하는 데이터 통신이 열렸고 그러면은 그 통신을 이용해서 차량도 제어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러면 이 차량 제어는 어떻게 해야 할 수 있을까요? 네, 바로 컨트롤 API를 사용하면 됩니다. 이 컨트롤 API는 실제로 내가 연결된 차량을 제어할 수 있도록 메시징하여 차량에게 전송합니다. 그러면 차량은 저희 메시징을 받고 암호화를 풀고 실제로 동작할 수 있도록 차량의 제어 명령을 보내게 됩니다. 여기서 컨트롤에는 두 가지 파라미터가 필요할 건데요. 첫 번째는 어떤 차량을 어떻게 제어할 것이냐라는 물음에 대해서 어떤 차량은 아까 보여드린 셀렉티드 카로 정의된 파라미터를 넣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제어할 것이냐라는 의문을 풀어야 차량을 제어할 수 있을 거예요. 저희는 이것을 어떤 것에 무엇을 어떻게라는 세 가지 질문으로 조금 풀어보려고 했는데요. 지금은 창문을 닫는 것이니 창문 어떤 것에 무엇을 창문의 위치를 0F 닫겠다라는 세 가지 명령어로 표현하도록 했습니다. 최대한 휴먼 베이스로 코드를 짜려고 노력했어요. 여기서 처음 보시는 것 같은 비클 컨트롤이라는 객체가 있는데요. 이 비클 컨트롤 안에는 윈도우뿐만 아니라 도어, 와이퍼 등 다양한 상태들이 정의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창문이 아니라 문을 잠고 싶다 한다면 비클 컨트롤의 도어에 락이라는 관념을 할 건데 그 락 안에 state.lock이라는 개념을 넣어주시면 돼요. 지금 보시는 저희가 0F와 1F가 있는데요. 실제로 포지션, 저희가 트렁크가 열리거나 창문이 열리거나 혹은 도어가 열리는 것들은 차량에서는 실제로 여러 가지 스코프로 범위가 표현돼요. 지금 예를 들면 창문은 0에서 10, 도어는 0에서 100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제공하는 SDV에서는 모든 이 스코프를 0과 1로 노멀리제이션해서 모두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0으로 넣으시면 창문이 닫힐 거고 1로 넣으시면 창문이 열릴 거예요. 만약에 0.5를 넣으시면 창문은 반쯤만 열릴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저희가 차량을 연결했으니 연결을 끊는 법도 할 줄 알아야 될 텐데요. 네, 이는 바로 디스커넥트 API를 사용해서 차량을 디스커넥트 API를 콜만 해주면 차량을 끊기게 돼요. 이제 여러분의 기기와 차량은 모두 끊어져서 서로 다른 독립적인 기기가 된 것이죠. 이 차량을 끊을 때도 N-M 연결을 지원하듯이 어떤 차량을 끊을 것인지에 대한 API도 파라미터도 같이 넣어주셔야 됩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저희가 샘플 앱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돕고자 최대한 좀 자세하게 설명하려 듣는데 잘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만들어진 앱을 실제로 한번 차에 붙여서 액세서리처럼 한번 활용하는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잘 보셨나요? 마지막 장면은 이것이 차에 붙은 어떤 기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기기라는 것을 좀 표현하고 싶어서 넣었는데요. 실제 실행은 태블릿을 사용해서 진행되었습니다. 보신 것처럼 속도라는 빠르게 변하는 값을 굉장히 통신이 잘 돼서 여러분들 UI까지 노출 잘 되는 것을 저희 확인할 수 있었고요. 지금은 차량의 상태를 제어하거나 받아오는 값들만 지금 재현하고 있지만 저희는 앞으로 미디어나 내비게이션 정보들도 내비게이션 같은 차량의 정보들도 지원할 수 있도록 확장할 예정이에요. 그러면 유저들은 실제로 자기가 가진 기기를 차량과 연동해서 제어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모빌리티와 자신의 삶을 조금 더 확장시켜서 연결할 수 있는 경험을 여러분들의 앱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을 거예요. 네. 이제 연결도 했고 제어도 했으면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보안일 텐데요. 이 SDK 내부에서는 네, 세 가지 블락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인증과 암호화인데요. 인증과 암호화는 SDK에서 내부적으로 메시징을 만들 때 다 넣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셨던 API들을 단순히 사용하기만 하면은 저희는 다른 보안 절차나 이런 건 필요 없이 SDK가 내부적으로 진행해 줄 거예요. 그리고 인비클에서 조금 특이한 용어를 보셨을 수도 있어요. 바로 컨트롤 폴리시 체크인데요. 이는 되게 간단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주행하고 있는 도중에 누군가가 창문을 열어, 차문을 열어라는 명령어를 보내면 여러분들이 위험하겠죠. 네, 그런 것들을 차량 내부에서 SDV가 막아주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 정책은 컨셉카에 맞게 정책들이 정해질 거고요. 이 비클 내부에서 스스로 정리해서 제어되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제품을 할 때 따로 걱정해주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만약에 조금 해킹을 하려는 앱이 여러분들이 끌고 있는 차를 연결해서 메시징을 자기가 페이크로 만들어서 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이 통로를 이용하기 위해선 SDK 내부적으로 프라이빗하게 보호되고 있는 인증과 암호화를 거쳐야 통신할 수 있을 거예요. 네. 여기까지 저희 플레어스 커넥트 관련된 발표를 했는데요. 사실 저희는 차량의 새로운 생태계를 조금 만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런 생태계가 잘 되려면 여러분들의 앱이 굉장히 많이 필요할 텐데요. 그때 저희는 여러분들의 앱과 차량의 새로운 생태계를 이어주는 SDK를 개발하는데 여러분들이 쉽게 차량과 연동되어서 허들 없이 만들 수 있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카 액세서리 프로토콜 SDK를 발표하게 된 최세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채훈님, 세찬님, 차량용 앱을 만들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필요한 정보 잘 들었습니다. 질문이 꽤 많이 들어왔는데요. 몇 가지만 질문 드리고 답변 받겠습니다. 내비게이션 앱이 아닌 플레오스 SDK에서 차선 변경과 같은 API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그렇다면 맵 데이터를 플레오스 SDK에 내재화하여 함께 동작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차선 변경은 저기 그 내비게이션 앱이 차선이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돼서 제공하는 거고, 맵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AD 모듈을 통해서 가져오고 있습니다. 차량의 문을 열고 닫는 API가 있다고 했는데 주행 중에 문이 열리면 위험할 것 같습니다. 이것에 관련해 정책이 있나요? 저희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주행 중에 문이 열리면 되게 위험하니까 내부적으로 그 플레어스 커넥트 서비스단에서 이 주행 중에 사용할 수 없는 API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만약 주행 중에 이 API를 사용하게 되면 그 실패 콜백을 올려주게 돼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세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발표 들려주신 채훈님, 세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